구독자분들 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 독일 뮌헨 여행기 1편에 이어서 제 2편을 업로드합니다. 우리에게 관광지로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생각보다 볼거리가 많은 바이에른주와 그 수도인 뮌헨, 오늘도 많은 곳들을 직접 발로 걷고 찍어서 영상 속에 담았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뮌헨의 두 번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칼스플라츠는 오늘도 평화롭네요. 시원한 분수를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근처에서 트램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아침이라 사람도 적고 조용하네요. 여행은 언제나 아침형 인간이 되는 게 편하더라고요. 색색의 귀여운 건물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이곳은 비엔너플라츠라는 곳입니다. 이자르 강을 건너서 뮌헨 중심 구시가제에서 동쪽에 위치한 이곳은 광장과 분수대, 예쁜 유럽식 집들, 성당 등이 위치한 비교적 한적한 동네입니다. 바이에른 지역의 상징인 그림이 장식된 구조물도 있습니다. 날을 잘 잡으면 이곳에서 여러 마켓들도 열린다고 하네요. 제가 방문하려는 랜드마크에 오픈 시간이 아직 안 되어서 시간도 때울 겸 바로 근처에 위치한 식당에 자리를 잡고 아침을 먹었습니다. 분위기를 보아하니 저녁에는 레스토랑 겸 바도 겸하는 것 같네요. 제가 주문한 메뉴는 비엔너플라츠 스페셜이었습니다. 이름만 봐도 이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메뉴겠네요. 큼지막한 베이컨들 위에 계란 후라이가 2개나 올려져 있어서 단백질 보충도 되고, 빵은 기본적으로 함께 제공이며 각종 과일들이 들어간 후르츠 보울까지 먹었습니다. 이 과일 안쪽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트밀이 가라앉아 있어서 맛과 영양 둘 다 챙긴 든든한 아침이었습니다. 이곳이 제가 식사한 곳입니다. 이 주변에 오신다면 추천드릴 만한 맛집입니다. 아침을 먹고 이 동네의 가장 큰 랜드마크인 성 요한 침례교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붉은색의 벽이 인상적인 이 대형 성당은 뮌헨의 동쪽 구역인 하이드하우젠 지역의 인구가 크게 늘게 되면서 1800년대 이전에 있었던 성당을 크게 중축하여 한때는 뮌헨에서 세 번째로 큰 성당이었으며 정탑도 97m에 달해 이 구역 근방에서는 가장 높은 건물이기도 합니다. 내부도 웅장하고 거대해서 무사 여행을 기원하며 잠시 기도를 드리고 가기에도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성당의 오픈 시간은 10시입니다. 너무 일찍 출발하셨다면 저처럼 아침 식사 후 방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성당을 뒤로하고 걸어서 막시밀리아누임까지 가고 있습니다. 막시밀리아누임은 막스 베버 플라츠 광장과 가깝고 지하철역 이름도 막시밀리아누임이라 지도에서 찾기는 아주 쉽답니다. 이 웅장한 건물은 바이에른주의 대공이었던 막시밀리안이 1874년에 완공한 일종의 장학재단 건물이라고 합니다. 혹시 완공이 아닐까?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멋진 건물이 장학재단이래. 뭔가 신기합니다. 교육의 진심인 국가에서일까요? 이자르 강 위의 다리에서도 이렇게 건물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날이 좀 흐려서 건물도 칙칙해 보이네요. 뮌헨의 동쪽에 흐르고 있는 이자르 강을 바라보며 산책하기에 좋은 코스 같습니다. 다리 양쪽으로 강변과 조각상들과 한가한 오전에 여유로운 독일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공기도 맑은 것 같아서요. 러닝이나 사이클링 등을 하시면서 다리를 건너는 현지 분들도 보였습니다. 다리를 건너 서쪽으로 걸어오시면 한 아름다운 기념비를 만나게 됩니다. 이 기념비는 1876년에 세워진 막시밀리안 2세의 기념비로서 중앙에 막시밀리안 2세의 동상을 중심으로 하단에 지혜, 힘, 정의, 사랑을 상징하는 동상들과 어린이 조각상들이 합쳐진 구조입니다. 기념비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고 또 막시밀리안 거리의 동쪽 끝이자 서쪽 뮌헨 시가지로 향하는 시작점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상징적인 기념비이기도 합니다. 뮌헨에는 과거 역사의 영향 때문인지 직선 형태의 도로가 많았습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큰 대로변을 중심으로 양 옆으로는 웅장한 건물들, 관공서와 박물관 등이 위치해서 그 앞에는 동상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체계적인 도시 설계와 깨끗하게 정돈된 멋진 외관의 독일식 건축 양식이 잘 조합되어 많은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프랑스 또는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도 물론 좋겠지만 이들과 비교하면 또 다른 느낌의 매력이 있는 곳이 바로 독일 남부입니다. 이 멋진 건물 중 하나에는 박물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안에 갤러리가 있습니다. 번역하자면 민속학, 민족박물관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일본, 중국, 베트남, 중동 지역 등 오리엔탈 컨셉으로 각 전시관마다 여러 전시물들을 두어 여러 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한 번에 체험할 수 있었던 교육적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한민국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언젠가 우리나라 전시도 열리기를 살짝 기대해봅니다. 건물이 큰 만큼 내부도 충실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막시밀리안 기념비와 대로변 쪽에 지나가신다면 들러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참고로 시즌별로 다른 전시관들이 오픈한다고 하니 민족의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더욱 추천드립니다. 막시밀리안 거리를 쭉 걷다가 우측으로 빠진 후 북쪽으로 올라가서 호프 같은 도로까지 왔습니다. 여기에는 바이에른주의 총리실과 정부 건물, 그리고 전쟁 기념관이 있으며 그 앞에는 큰 공원이 있습니다. 이 앞에 멋진 청동 동상도 살펴보고 가야겠죠?
바이에른주 통치자였던 바이에른 오토 1세의 동상으로서 페르디난트 본 밀러 대제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동상의 앞에는 전쟁 기념관, 뒤로는 바이에른주 정부 건물이 있기에 독일식 위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가로, 세로, 직선으로 딱 오하이오를 맞춘 느낌의 독일 스타일은 정말 건물들과 동상들의 조화가 남성적인 분위기를 내면서 잘 어울려요. 그 바로 앞에는 호프가르텐 공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정원도 아름답고 꽃들도 예쁘게 펴서 가볍게 산책 돌기에 좋더라고요. 크기도 걸어다니기에 적당합니다. 너비가 지도를 찾아보니 500m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족 단위로도 많이들 오셔서 쉬고 있으셨습니다. 다이아나 파빌리온이 있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여러 갈래의 공원길이 분사되는 구조입니다. 정원의 가장자리를 가보니 갑자기 인파가 많아서 살펴보니 현지 분들께서 일종의 쇠공을 던지는 스포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동네에서 동호회 대회라도 열리나봐요. 이곳에도 작은 분수대와 동상이 있어 잠시라도 미적 감각을 잊지 않는 센스를 보여줍니다. 공원을 걸어 나오면 바로 근처에 오데온 광장이 있습니다. 오데온 광장 주변도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눈앞에 우뚝 서있는 테아티너 키르에, 즉 테아티너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또 다른 바로크 양식의 건물로서 페르디난트 마리아 대공의 아들을 낳자 그 기념으로 1663년에서 1692년까지 약 30년간에 걸쳐서 건축된 성당입니다. 특유의 노란색이 눈띄기 때문에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이 성당은 저 케니의 기준으로는 미넨에 있는 많은 성당들 중에서 가장 정교한 내부와 장식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준 넘버원 픽이에요. 내부로 들어서시면 백색, 즉 한 가지 색깔만 보이기에 특별하지 않게 느끼실 수 있으나 세세하게 살펴보면 매우 섬세하게 조각된 장식들과 기둥들, 동상, 아치 등을 보다 보면 미넨도 타 도시들과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예술적인 공간들이 많은 도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전에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덧 식사 시간이 되었네요. 저는 오데온 광장에 위치한 식당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테아티너 성당과 광장 공연장이 한눈에 보이는 명당이었습니다. 식당의 이름은 탐보시이며 위치를 제가 이렇게 지도를 찍어드리겠습니다. 메뉴는 해물 파스타였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날은 파스타가 좀 땡겼어요. 큼지막한 새우도 여러 마리 들어있었고 각종 해산물과 토마토도 충실하게 들어있어서 가격은 좀 나갔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거기에 시원한 콜라 한 잔과 함께하니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좀 전에 다녀온 테아티너 키르에가 배경까지 되어주니 감성까지 한 번에 잡았습니다. 광장에 지나다니는 관광객, 현지인들을 구경하기도 하고 유튜브 쇼츠 영상도 업로드하고 여유롭게 쉬다가 다음 행선지로 이동했습니다. 오데온 광장을 뒤로하고 북동쪽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막시밀리안 1세의 동상도 보이네요. 탁 트인 광장뷰와 잘 어울리는 모습인데요. 걸어가다 보면 바이에른 국립도서관도 위치하지만 관광지도 아니고 사실상 따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현지 대학생들이 많이 들른다고 하네요. 도서관의 옆에는 또 다른 성당이 하나 보여서 지나가는 길에 들어가 봤습니다. 미넨 대학교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두 개의 탑과 함께 우뚝 솟아있는 이 성당은 루트비 1세에 의해 건축되었으며 그래서 이름도 성 루트비 미넨 성당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내부도 생각 이상으로 멋졌어요. 특히 천장에 푸르스름한 프레스토아가 아주 인상적이었고 입장료도 무료에 사람도 없는 조용한 장소여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행이라는 게 꼭 유명 관광지만 도는 것이 아닌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현지인들만 방문하는 장소를 찾는 것도 여행의 색다른 재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오른쪽으로 가보니 무슨 축제 비슷한 걸 하는 것 같아 들어가 봤는데 여러 책들을 팔고 있었고 음식도 있었으며 지역 주민들끼리 모여서 일종의 커뮤니티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별 대단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저 혼자 외국인이어서 신기해 보였는지 마을 주민분께서 말을 걸어오셨고 대화를 나눈 후에 저에게 책 하나를 공짜로 주셨습니다. 이런 게 혼자 다니는 여행자만이 경험해 볼 수 있는 소소한 이벤트겠죠. 이제 저는 미넨 대학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쩐지 길에 학생들이 많이 보인다 했는데 이렇게 크고 시원한 분수가 길 양쪽에 설치되어 있어서 쉼터가 되어줬고 잠깐이나마 제가 학창시절 유학생활을 했던 추억을 떠올리면서 생각에 잠겨보았습니다. 미넨 대학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문대로서 경제학, 법학, 의학, 경영학 등의 분야에서 모두 유명한 독일 내에서도 탑을 달리는 곳입니다. 참고로 미넨 공과대와는 다른 학교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세요. 미넨 대학교에서 100m도 안 되는 거리에는 제가 지금까지 쭉 걸어온 길의 끝이라도 나타내는 듯한 랜드마크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바로 이것이 미넨 개선문입니다. 이 구조물은 루트비 1세에 의해 건설되었으며 위에 마차를 끄는 4마리의 사자상으로도 유명합니다. 21m 높이의 아치형 구조로 되어 있고 바바리안 근대의 승전과 영광을 기원하는 의미의 사자상들과 장식, 문양 등은 과거 바이에른의 위상과 강대함,
그리고 그 시절의 향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있기도 했고 주변에 있었던 대학 건물들이나 일반적인 현대적 건축물들과는 또 다른 모습의 뮌헨 랜드마크를 보여드리게 돼서 뿌듯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동쪽의 프린츠 레젠덴 구역으로 이동 중입니다. 구글 지도 기준으로는 이 지역이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지르 강을 건너 동쪽에 위치합니다. 이곳에는 지하철역의 이름이기도 한 프린츠 레젠덴 극장이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극장은 1901년 위대한 독일의 대표 음악가였던 바그너의 오페라 공연을 위해 건설되었고 화려한 내부와 최고의 음향시설들 그리고 많은 유명 작곡가들이 연주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바그너를 기리는 기념비가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니 멀지만 여기까지 오셨다면 필히 바그너의 얼굴을 한번 보고 가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저는 이제 서쪽으로 걷는 중입니다. 뮌헨은 직선으로 이루어진 큰 도로가 많다 보니 이렇게 탁 트인 공간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래서 분명 도심지 한가운데지만 비교적 여유로움이 그 안에 많이 느껴졌습니다. 이곳저곳 동분서주에도 의외로 길을 찾기는 쉬웠어요. 저쪽에 멀리 뭔가 빛나는 것이 보이네요. 바로 평화의 기념비, 그리고 그 위에 화려한 자태로 자리를 잡은 황금 천사상입니다. 멀리서도 그 아름다움에 눈길을 사로잡는 평화의 기념비는 180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으며 비교적 높은 지대에 세워져 있어서 뮌헨 구 도심지를 한 번에 내려다보는 느낌이 듭니다. 기념비 자체도 물론 멋지고 아름답겠지만 바로 앞에 이렇게 시원한 분수도 있고 주변에 공원도 조성돼 있어서 걷기에도 좋았습니다. 관람료도 따로 없었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주변을 감상하시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길 빌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한국 관광객들에게는 거의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더라고요. 보통 뮌헨이라는 이 도시를 하루 또는 이틀 정도만 머무르시면서 대충 훑고 지나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저 케니처럼 이렇게 직접 걸으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니 대중에게 알려진 것 이상으로 볼거리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여기도 시간만 충분하시다면 후회하지 않을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날씨입니다. 날씨가 만약 더 쾌청했다면 더 멋진 영상을 담아드렸을 텐데 이건 좀 아쉽습니다. 서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한 대형 박물관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바이에른 국립박물관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바이에른 주 내에서도 손에 꼽는 규모를 자랑하며 중세시대는 물론 르네상스 바로크를 넘어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유물들이 많이 전시된 곳입니다. 조각상, 명화, 갑옷과 전쟁 도구, 종교 선물, 도자기 등 셀 수 없이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서 1시간만으로는 절대로 다 볼 수 없습니다. 저도 나름 핵심만 후딱 돌려고 노력했지만 그래도 이렇게나 볼 게 많았던 박물관이었습니다. 멋진 외관의 건물은 덤이죠. 사진 찍기에도 좋답니다. 바이에른 왕국의 강대한 느낌을 잔뜩 받고 떠났습니다. 박물관은 나와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신나는 클럽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그 음악을 따라 걸어가보니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이 있어서 궁금해서 살펴봤습니다. 급물살이 흐르는 곳이었고 사람들이 파도 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 한가운데에 이런 계곡과 물살이 흐르는 서핑존이 있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지도로 살펴보면 영국정원의 남쪽에 해당되는 이 입구 근처였습니다. 참고로 영국정원은 뮌헨과 그 근방에서 가장 큰 공원으로서 사실상 거의 숲, 산속이라고 보면 될 정도로 엄청 거대합니다. 무려 78km의 자전거 및 조깅 코스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죠. 오늘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대로 둘러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기에는 너무나 넓고 방대한 공원이거든요. 오늘 참 열심히 돌아다니네요. 저는 이동해서 가트너 플라츠라는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광장은 구시가지에서 남쪽으로 걸어오시면 만나게 되는 둥근 6차로가 보이는 지역입니다. 건축가였던 프레데릭 본 가트너를 기리기 위해 동상도 이렇게 세웠고 광장에 이름을 붙였다고 하네요. 주변에 관광지나 특별한 랜드마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용하고 평화로운 독일 현지인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꼭 사람들이 많은 곳만 다녀야 여행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현지 시장이나 마트도 둘러보면서 주전부리도 사서 먹어보는 것 또한 해외여행의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돌아다닌 오늘 저녁도 맛있는 걸 먹어야겠죠? 지인에게 추천받은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구글 평점도 높더라고요. 메뉴도 다양하고 분위기도 독일 느낌이 나서 좋습니다. 저는 오늘 독일의 대표 메뉴인 학센을 주문했습니다. 독일하면 소시지와 함께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음식이죠. 기름기가 많아서 속살도 부드럽고 껍질은 바삭하며 겉바속촉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굽기, 육즙, 맛, 양 모든 부분에서 마음에 들었던 식사였습니다. 대략 3년 전에 프랑크푸르트 여행기를 올렸을 때도 이렇게 슈바인즈 학센을 먹었던 영상을 찍은 기억이 납니다. 프랑크푸르트도 벌써 추억이네요. 식사를 마치고 칼스플라츠에서 분수를 보면서 쉬었습니다. 백야 현상 때문에 8시가 넘었지만 아직도 어두워지지 않았네요. 어제 미처 들어가 보지 못했던 상점들에도 가보고 각종 문구 제품들과 독일 쇼핑 필수인 DM도 구경했습니다.
뮌헨 구 시가지의 야경을 보신다면 9시가 넘어야 피크타임이긴 하지만 저는 이미 이렇게 지난번 뮌헨 영상 1편에서 구독자분들에게 야경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야경을 따로 구경하지 않고 숙소에 들어가서 일찍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일 떠나는 곳은 백조의 성 또는 디즈니 성의 모티브로도 유명한 노이슈반슈타인 성을 보러 독일 남부 휘센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아름다운 남부 독일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휘센 시가지와 호헨슈반가우, 에메랄드 빛의 알프제 호수, 리치 강변 마을과 오스트리아 바로 옆에 위치한 국경 마을 등을 돌아보는 영상,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십시오. 3편에서도 바이에른주 남부의 멋진 곳들을 저 케니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케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